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자, 지난주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막 얘기할게요. 예.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체코에 가서 뭐 원전 건설 수주권을 뭐 따온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원전의 기술이 아직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가가지고 뭐 마치 체결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 나가 있는 사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에 의해서 무시됐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됐다는 사실들이 녹취까지 나오면서 증거가 이제 또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양희님이 네. 한번 이 모든 이 문제 덩어리들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염수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 많은 그 내용들, 특히 공천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지금 막 여기저기서 그 녹취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 주쯤이면 좀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 같고,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또 해외 순방을 갔어요. 진짜 정말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싫다, 좀 밖에나 나가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도대체 그 많은 세금 써가며 도대체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런 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번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번째 국빈 방문이고 22개국, 22개국을 방문한 거래요. 참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그 원전 계약이 좀 얘기가 오고 갔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언론에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 가서 그동안 얘기되고 있던 원전 수출권을 이제 세기를 받고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이전부터 원전 관련돼서는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특허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이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체코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 이거 해결된 거 아니다라고 그걸 얘기를 해서 그게 그 얘기를 하자마자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진보적 그 언론들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관련된 기사를 찾는데요. 그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 레거시 언론들에서는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뭔가 컨트롤이 되고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다음 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체코 말이라서 잘 읽을 수는 없지만 이거 보면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는 문장이래요. 빨간색이.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 기사는요, 블레스크라는 이런 체코의 굉장히 유명한 일간지로 발행부수 기준 2위고 뭐 열동률 1위의 대중지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블레스크가 탈세한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여러 논란을 조명하면서 기사 제목과 본문에 사기꾼 이란 표현을 했다가 이제 주체코 한국 대사관에 항의를 받고 삭제를 했어요. 기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내려갔고 근데 지금 그거야 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대사관에서는 명색이 국가 원수인데 이렇게 한국을 망신스러운 이런 기사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사를 바꾸라고 항의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기사가 나자마자 그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관련 기사를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이제 퍼나르고 링크를 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페북에서 순삭당한 민들레 김건희 사기꾼 인용 기사라고 나왔어요. 이 기사가
페이스북에 올라갔었던 거예요. 체코 유력지 김건희 표절 주가 조작 의혹 집중 조명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직접 쓴 글 중에 김건희나 사기꾼 등이 포함되지 않아도 단순히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를 링크한 게시물에 대해서 모두 삭제 조치를 한 거로 보인다고 지금 시민언론 민들레의 많은 구독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왔대요. 그리고 또 게시물을 올린 뒤 단 1분도 경과하지 않아서 삭제 조치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중 김건희 씨의 비판적인 특정 기사 노출을 막으려는 기술적 장치, 알고리즘이 시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 말은 누군가가 보고 기사를 보고 이거 삭제해 주세요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가려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이게 조금 방대한 양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삭제되는 거 보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그러면 거죠. 이거는 페이스북이 해킹당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페이스북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뭔가 옳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안 어쩌면, 되죠. 예, 네, 왜냐면은 가짜 뉴스도 아니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럼요. 얘기한 거를 페이스북이 그냥 막는 건 이건 언론 탄압이죠. 또 한국 정부가 그거를 얘기해서 또 들을 페이스북도 아닐 것 같은데 조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생각될 때는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페이스북 아마도 코리아에서 이런 검열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페이스북이 미국에서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나 그런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과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삭제하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기사들이 실제로 우리가 구글이나 이렇게 MS 빙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봐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다는 건 지금 아마 용산에서 누군가가 이런 걸 다 컨트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면은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것저것 의혹 제기 많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AI는 어디까지 파악이 되고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혹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공천 개입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이런 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있고 만약에 이게 범죄가 조금 더 드러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은 실제 조작범하고 직접 통화했다는 게 이미 나왔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일이고 두 번째 공천 개입 관련한 것도 그 명태균 씨인가 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실제로 개입한 사실들이 이제 명명백백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김건희한테는 이거는 기소하지 말라고 전교했고 똑같은 사실인데 뇌물을 준 최재형 목사한테는 기소를 권고한다. 이렇게 돼서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지금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 사실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어떤 감정들이 드는지 태극기님 어떤 국면에 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뭐. 그 최순실 그때 상황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요. 국정 개입, 뇌물 수수 뭐 이런 건 그냥 다 드러나고 국가 조작까지도 이렇게 더 첨부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론이요. 최순실은 왜 감옥에 있냐 이러고 있어요. 예, 억울하겠다. 다들 그 사람 편들고 있어요. 마치 출발했던 탄핵 열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돼가지고 이제 점점 더 빛의 속도로 가는 그런 한국이 아닌가. 뭐 지금 드러난 정황 볼 때 이제 뭐 이걸 뭐 아무리 보수 언론이고 뭐 국힘 지지자건 뭐 극우 보수층이든 변호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뭐 모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 모를까. 그전에는 추정이다, 뭐 거짓 뉴스다, 뭐 이랬지만 이제는 뭐 녹취가 나오고 뭐 문자가 나오고 뭐 증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 뭐 최상병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종우 씨하고 연락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데 보니까 뭐 2년 전에도 벌써 주가 문제 때문에 이미 통화를 다 한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 미주 한인들은 아시고 이제 뭐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로요, 조선일보 사설 옆에, 한국의 보수 단체 중 굉장히 좀 극우까지는 아니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단체에서 이제 윤석열 부끄럽다, 빨리 내려와라 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보수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있구나.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더 내쫓으려고 무슨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닌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그 한나라당이었던가요? 새누리당이었던가요? 먼저 거기서 탄핵을 발의를 했고 그런 것처럼 요번에도 보수단체에서 먼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예, 윤석열 일당이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그 권력을 사용해서 뭐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고 덮고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웬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한 칼에 딱 물러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좀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사실은. 자, 미주 한인들, 우리들이 뜻을 분명하게 보여서 비극을 막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거듭나는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같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 우리 세상과 미쿡 정치농장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실 거죠? 네. 예. 네, 아주 진심 어린 대답 감사합니다. 자, 이상 401화 미쿡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님, 헬기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